중에서 단핵구가 한 1.5%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나서 약간 감소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먼저 건강한 남녀 3명의 혈액을 채취했다. 그리고 각각 설탕 100g씩을 먹게 한 뒤 30분 후에 다시 혈액을 채취했다. 이렇게 설탕을 먹기 전과 먹은 후의 혈액에 각각 포도상구균을 넣고 백혈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봤다. 백혈구는 침투한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며 그 크기가 적혈구보다 더 크다. 설탕 섭취 전 한 사람의 백혈구다. 백혈구가 많은 세균을 잡아먹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설탕 섭취 후 같은 사람의 혈액. 적혈구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진 백혈구. 백혈구가 아주 적은 양의 세균만을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설탕 섭취 전과 섭취 후 백혈구의 세균 탐식수는 각각 45개와 7개. 실험에 참가했던 3사람의 혈액 내 백혈구의 세균 탐식 횟수는 설탕 섭취 전이 각각 38, 40, 45개. 반면 설탕 섭취 후는 4.2개, 3.3개, 6.5개로 백혈구의 기능이 6분의 1로 감소했다. 정상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세균과 그 혈액을 섞어놨을 때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가 대부분의 그 세균을 잡아먹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균을 잡아먹었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설탕을 먹고 난 다음에 백혈구의 그 어떤 세균을 잡아먹는다든가 면역에 관계하는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당은 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궁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던 브로크 하겐 씨가 찾아간 이곳은 독특한 치료법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암 전문 클리닉이다. 브로크 하겐 씨가 받는 치료는 전신 온열요법. 체온을 4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 방법이다. WBH로 불리는 이 전신 온열요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피부 및 모세혈관에 도달, 혈액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점차 전신의 체온이 골고루 상승하게 된다. 빨간색 선이 40도까지 올라갔죠.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당 용액이다. 고온의 열과 함께 10% 정도의 포도당 용액을 계속 주입해서 환자의 몸을 고혈당 상태로 만든 다음 암세포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정상세포는 주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암세포에 포도당이 계속 주입되면 암세포 속에서는 당 분해가 급격히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열을 가하면 암세포에 해로운 젖산이 나오고 암세포를 산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암세포가 열로 뜨거워집니다. 거기에 포도당까지 주입하면은 암세포에 젖산이 생기고 암세포의 당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암이 파괴되는 것이죠. 열과 산화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당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열 치료에 포도당을 미끼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아우나를 한 느낌이에요. 이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암세포가 10%도 줄고 5%도 줄어들고 더 이상 전이가 안 되고 있어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검진센터. 포도당은 암세포를 찾아내는 데 이용된다. 한 45분에서 1시간쯤 있다가 검사를 하실 거예요. 방사 처리한 포도당을 혈관 내 주사한 다음 단층 촬영을 통해 포도당 대사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곳을 찾아낸다.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한다. 화면에서 빨갛게 보이는 곳, 즉 포도당 대사가 유난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암세포가 있는 위치. 암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여기 지금 시커멓게 폐 있는 이게 다 암덩어리거든요. 폐에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쇄골화 임파선에도 역시 하나 들어가 있고요. 폐 부위에 또 있고요. 그리고 척추 부위에 하나, 둘, 세 개. 암세포는 설탕물을 먹고 산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대사는 암세포가 크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라는 그 영양분을 주 공급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 자체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최소 3배 내지 8배 정도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웬만한 암은 PT 검사에서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포도당을 먹고 활동하는 암세포. 그렇다면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포도당, 즉 당분의 섭취를 줄이면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와 비슷한 유사 암세포의 포도당을 완전히 차단한 결과 하루 만에 유사 암세포들이 다량으로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포도당의 차단이 곧 암세포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한 사람당 1년에 무려 72kg 정도의 설탕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설탕의 양은 약 21kg. 세계 평균과 비슷한 정도인데요. 설탕 섭취량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 것일까요? 복숭아 통조림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놀랍게도 이 통조림의 20% 정도가 바로 설탕입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먹는 케첩과 감자튀김의 경우에도 설탕이 많습니다. 대부분 토마토 케첩 200g 한 통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50g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고요. 이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우리가 달다고 느끼지는 않죠? 하지만 유명 패스트푸드 회사의 감자튀김의 경우 4분의 1컵의 설탕과 2큰술의 콘시럽에다가 통감자를 절였다가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 먹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양의 설탕을 먹는 셈이 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담배에도 설탕이 첨가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 외국 담배의 경우 전체 성분의 6.2% 정도가 바로 설탕입니다. 담배 수분 함량이 12% 정도니까 6% 정도면 설탕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셈이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설탕의 무엇이 이토록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 것일까요? 설탕으로 색을 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설탕으로 맛을 내서 입맛을 사로잡는 달콤한 음식들. 달콤한 빵과 초콜릿, 사탕을 먹는 이유는 단지 기호와 입맛의 문제일까?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 아이는 탯줄을 통해 엄마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렇다면 산모가 어떤 맛의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태아도 그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처럼 달콤한 음식을 먹었을 때 태아의 반응은 어떨까? 태아의 심장박동은 강하고 규칙적이다. 단맛을 줄 때의 심장박동은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에 쓴맛을 줬을 때의 그 태아 양의 심장박동은 상당히 불규칙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유류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젖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과당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본능적으로 단맛을 선호하는 것이 포유류의 이 습관이 아닌가. 일시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 기분 전환을 위해 흔히 선택하는 것이 바로 쇼핑. 그러면 쇼핑을 하는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